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를 외치던 그 시절, 박정희 정부가 유독 공들인 목표가 있었다. 철강, 화학, 기기를 필두로 한 중화학공업화 정책. 1972년, 73년이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의 분기점이에요, 실은. 60년대 정책의 5개년 개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3차 5개년 개발 계획을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중화공업으로 전진을 하거든요. 그 생필품 위주의 경공업에서 이제 어떤 대형 프레임 같은 이런 산업화 시대로 넘어간 거죠. 미군 철수와 함께 남북 긴장이 높아지던 시기, 중화학공업은 방위산업과 연계된 국가적 현안이었지만 현실은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 없던 그때, 중화학공업은 한국의 미래라며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발휘했던 한 사람, 바로 한라그룹의 창업주 정인영이다. 그 상당히 모험이죠. 기술도 없고 또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는 이러한 불모지에서 중화공업을 하겠다고 뛰어들면 어떤 사람은 참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인영 명회장님은 이것만이 살 길이다. 정인영 회장은 한라그룹의 전신인 현대양행을 이끌며 중공업 분야 각종 최초의 기록을 장식, 선구자의 길을 걸어왔다.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에도 휠체어 투혼을 불사르며 마지막까지 중공업 왕국의 꿈을 놓지 않았던 정인영. 그의 삶은 곧 한국 중공업의 역사였다. 강원도 산골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난 정인영. 그의 형은 현대 창업주 정주영이다. 형과는 달리 정인영은 처음부터 사업에 관심이 있진 않았다. 14살의 무작정 상경, YMCA 야간 영어과를 다니는 것도 모자라 일본 유학길에 오를 만큼 배움에 목말라 있었다. 굉장히 천재급물이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독학도 했고, 영어로 그 웬만한 영시 같은 거나 테스 같은 그 줄거리를 다 외우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영문학도, 자기가 이제 사업가가 안 됐으면 작가가 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문학에 심취했던 경우도 있고요. 새벽 신문 배달에다 온종일 이어지는 인쇄소 일까지. 늦은 밤이 돼서야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겨우 공부할 수 있었던 유학 생활. 귀국 후 동아일보 기자가 된 데에는 이때 키운 영어 실력 덕을 톡톡히 봤다. 한때 언론인을 꿈꿨던 그의 목표는 1950년 6.25 전쟁으로 물거품이 된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기회였다. 정주영 회장이 길을 가다가 그 미군 부대에서 그 통역관 모집하는 포스터를 보게 돼요. 그래갖고 동생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맥칼리스터 중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거기서. 그게 은인이에요. 그래갖고 그 사람 이제 통역관이 되면서 뭐 전쟁 시기니까 뭐 건설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막 10만 명씩 들어오는데 막사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막사 짓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우리 형이 건설을 하는데요. 또 소개를 해주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군 부대 모든 공사를 싹쓸이 하죠. 정인영이 미국 공병대의 통역을 도맡으면서 형 정주영의 사업은 날개를 단다. 당시 미군의 발주공사는 현대건설이 싹쓸이 하다시피 한 것이다. 정주영은 이후 1951년 정인영을 현대상훈 전무로 불러들인다. 정인영이 본격적인 기업가의 길로 들어선 것도 이때부터다. 이후 1961년 현대건설 사장으로 취임. 각종 공사 수주에 성공하며 두각을 나타냈던 정인영. 이 무렵 그를 사로잡은 분야가 있었으니 바로 중화학공업이다.
현대건설 사장 시절 그는 보스턴의 첨단 기계공업 현장을 둘러보고 큰 충격을 받는다. 이는 곧 중공업에 대한 투지를 불러일으켰다. 중공업 개발 없이 경제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중공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1962년 드디어 결실을 맺는다. 현대양행과 만도기계를 설립한 것이다. 소재 산업부터 부품까지 일관되게 만드는 기계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종합 기계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을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ADB 아세아개발은행에 그 차관 자금을 받으러 갔는데 아세아개발은행에서 하는 얘기가 이때까지 우리는 민간인에게 차관을 해준 경험이 없다. 그러나 명 회장님은 또 가고 또 그 사람네들을 한국에 데려오고 이래가지고 그 설득을 해서 1750만 불이라는 돈을 기적같이 받아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던 아시아개발은행의 차관을 받는 데 성공. 국내 최대 규모인 분포 공장을 건설한 정인영. 우리나라 최초의 굴착기와 불도저, 덤프트럭이 바로 여기서 탄생했다. 한라라는 상표가 등장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다. 이후 자신감을 얻은 정인영은 언제까지 형 밑에서만 안주할 순 없었다. 1976년 중공업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현대건설 사장직을 내놓고 독자 경영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곧 초대형 플랜트 건설이란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 창원 단지는 그때 당시 이제 76년도 고무렵일 텐데 세계 최대의 규모고요. 지금 원자력 발전의 그 시발이 거기서 시작됐어요. 우리나라 원자력 지금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수출하고 그런 게 그때 다 준비한 거예요. 정인영 회장이. 발전 설비 생산을 목표로 한 창원 종합기계 공장. 정인영은 현장을 직접 뛰며 답사에 나섰다. 마산, 진주, 구미, 부산 등 경남권 공업벨트 중앙에 위치해 있어 공장 부지로서 조건은 좋았던 창원. 하지만 보도를 건설할 수 있는 바닷가를 찾기는 힘들었다. 결국 마산에 돌아와 식당에서 허기를 채우고 나오던 그때 문득 강렬한 느낌이 뇌리를 스친다. 콩나물 국밥을 한 그릇 먹고 직원들하고 나오는데 마산 맞은편에 산이 보였습니다. 아, 저 산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통통선을 타고 한 30분을 가서 거기 간 곳이 바로 귀곡단지, 귀곡이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마치 삼태기 모양을 하고 있던 귀곡리. 가까이서 살필 때 알아채지 못했던 그곳이 멀리서 조망하자 비로소 제대로 된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곤 바로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창원 공장 건설에 착수.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정인영.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중화학공업을 해야 재벌이 된다. 이런 정도로 중화학공업에 열을 냈습니다. 모든 재벌들이. 그러니까 현대양행이 발전설비를 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발전설비 하겠다 그래가지고 신군부가 들어서서 소위 말해서 중화학투자조정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 중화학투자조정 때에 현대양행은 손을 띄게 만들었습니다. 중복 투자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단행된 중화학공업 투자 조정. 정인영은 백방으로 쫓아다니며 현대양행이 살아남아야 할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결과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돈 되는 사업에 끼어들려는 기업들의 전방위 로비 앞에 정인영의 뜻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 가지고 만드는 공장을 거의 한 80% 완공됐을 때 빼앗긴 거죠.
명 회장님이 언젠가 한번 저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요즘에 잠을 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침대가 흠뻑 젖는다. 근데 밤에 잘 때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어떻게 잠들었는지 모르는데 자고 일어나면 침대가 흠뻑 젖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내가 이제 고통스럽다. 시련은 끝이 아니었다. 1981년 3월 28일 정인영의 자택으로 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러니까 내를 재판다 말이야. 가보시면 가시죠. 자, 빨리 가시죠. 급습하듯 강제 연행돼 도착한 곳은 대검 특수부 최조실. 외화 해외 밀반출과 뇌물 공여란 혐의가 씌워져 있었다. 사흘 밤낮을 한잠도 재우지 않은 채 수사가 강행됐지만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 회사를 다 뒤져봤는데 외화 유출된 그 흔적이 없으니까 이제는 세무 사찰 만도기계 한라해운이 그냥 세무조사가 갑자기 들어닥쳤어요. 제가 그때 한라해운 사장이었는데 나중에 사모님한테 들었어요. 나중에 집을 사사치 뒤지더니만 뭐 이렇게 안 나오는 재벌이 다 있어. 투덜대고 나가더랍니다. 결국 13일 만에 무혐의로 풀려난 정인영. 비록 꿈이 짓밟혔지만 그대로 무너질 순 없었다. 그래, 가져가라. 그래도 나는 반드시 꿈을 이룰 것이다. 정인영은 홀을 털고 재기를 타줬지만 아무도 그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남겨진 사업체 중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는 한라해운뿐. 나머진 그야말로 고사 직전이었다. 하지만 신락 같은 희망은 남아있었다. 중역이 한 4명, 직원이 한 14명에서 18명인가가 이제 회장님을 따라 나섰죠. 그때의 그 압구정동이 그 과수원이었었어요. 거기가 배나무밭. 그때 그 배나무밭에 명예 회장님의 그 개인 주택이 있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명예 회장님 개인 주택으로 들어갔죠. 우리가 18명. 일부 남은 현대 양행 임직원들이 정인영의 재기에 힘을 보탠 것이다. 당시 유일한 수입원인 한라해운을 기반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재기의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됐다. 특히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던 만도 기계는 점차 탄력을 받으며 정인영에게 다시 자신감을 심어줬다. 시련에 굴하지 않는 정인영의 기업가 정신은 만도란 이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안양 공장을 이름을 만도라고 하루는 이제 만도라고 해야 되겠어. 응? 그러면서 그 만도라는 게 이제 영어로 하면 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만도라고 짓는 거야. 그래서 만도라고 이름을 짓고 현대자동차가 막 나가면서 이제 부품이 계속 필요하고 그러니까 만도가 엄청나게 세계적인 부품 업체로 뜨니까 재기하는데 금방 됐죠 그게. 이에 따라 1996년 한라그룹은 자산 6조 2천억 원, 대출 5조 3천억 원으로 재계 1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정신력 하나로 이뤄낸 승리였다.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는 정인영을 두고 사람들은 부동, 오뚜기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낸 정인영.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옛날에 그 현대양행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또다시 찾아야 되겠다 하는 일념에 너무나 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영국으로 일본으로 아주 그냥 출장을 갔는데 한 열흘 사이에 한 5개 도시를 다니는데 밤에 잠은 비행기에서 자고 낮에 일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다가 쓰러지신 거죠. 지나친 강행군 탓에 그만 뇌졸중이 찾아오고 만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정인영의 시대는 끝났다며 수군댔지만 아직 이뤄야 할 꿈이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 다시 현장에 뛰어든 정인영. 더 일찍, 더 멀리, 더 빨리 움직이며 1년에 200일 가까이 해외 출장을 감행, 재벌 총수 중 최다 해외 출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니까 휠체어 경영이라고 그러잖아요. 휠체어 타고 89년도에 쓰러지시고 6개월 만인가 딱 입나가지고 비행기 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러시아가 있고 어느 날 뉴욕에 있고 어느 날 브라질 가 있어요. 휠체어 타고 신문에. 야, 저거 그리고 70이 넘은 나이인데 근데 86세까지 장수하시면서 이제 경영을 하셨잖아요. 이게. 세계 경영은 김우중 회장이 먼저 한 게 아니고 정인영 회장이 먼저 했다고 봐야 돼요. 내친 김에 휠체어에서 일어나 더 활발히 활동을 하고 싶던 그는 베이징의 유명한 침술병원을 찾는다. 지옥과 같은 물리치료의 고통은 새롭게 펼칠 사업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다. 그렇게 2달 후 김포공항에 내디딘 그는 두 발로 땅을 걷고 있었다. 한마디로 놀라움과 경악과 경외심이죠. 얼마나 의지력이 강인하신 분이시길래 그 연세에 저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그 세상에 참 기적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죠. 숱한 시련을 넘긴 정인영에게 IMF는 또 하나의 역경이었다. 한라그룹 회장 자리를 차남 정몽원에게 넘기고 명예회장으로 물러선 1997년 IMF로 최악의 사태를 맞은 것이다. 1998년 한라펄프 재질을 매각한 데 이어 정인영이 특별히 애정을 쏟았던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 역시 외국 자본에 내줘야 했다. 사실상 그룹의 해체였다. 처음에 부도가 났을 때는 뭐 거의 공황 상태였었죠. 한마디 공황 상태였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면은 뭐 임직원들이 전부 내 개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회사가 어떻게 되면 내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 이런 데 대해서 고심을 하게 되고 뭐 온갖 잡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회장님이 오로지 기업을 살리라고 하는 그 뜻에는 나도 모든 욕심을 버렸다. 내 개인의 모든 욕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임직원들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업을 살리라 하는 이런 지침을 명확하게 주셨어요. 정인영은 위기에 더욱 빛을 발했다. IMF 속에서도 구조 조정을 성공적으로 단행. 부도 채 1년도 안 된 시점에 정상화의 기틀을 다진 것이다. 2006년 속한으로 세상을 떠난 정인영의 못다한 꿈은 차남 정몽원 회장을 통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한라건설을 통해 주택건설 사업에 뛰어든 정몽원은 2000년대 중반 건설 경기 호황과 함께 2001년 3천억 원이던 매출을 2008년 약 3배까지 달성. 한라그룹 재건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해 아버지가 그토록 아꼈던 만도를 되찾는다. 당시 홍콩에서 인수계약을 체결한 정몽원이 귀국 후 곧장 폭설을 뚫고 아버지의 묘소를 찾은 일화는 유명하다. 마음을 울고 계시구나. 감동, 그동안의 마음고생, 그리고 아버님 제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하는 감동 이런 거예요. 만도기계가 한라그룹의 모회사이고 주력회사이거든. 모회라고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설립된 회사가 만도기계를 했었어요. 한라그룹에서. 그리고 주력회사를 썼었는데 우리가 부도라는 아픔을 겪고 또 외국 업체에 이 만도기계를 넘기고 난 다음에 그 오랜 시간 우리의 수건이었던 주력업 회사인 만도를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입장에서 아버님하고 보고 드리러 간 거죠. 아버지가 각별히 아꼈던 만도는 아들에게도 특별한 의미였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만도의 정신은 곧 정몽원의 가치이기도 했다. 우리가 서로 믿고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뭉쳐서 열정적으로 힘차게 나간다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라의 인수 후 만도는 거침없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1999년 미끄럼 방지 제동장치 ABS를 국내 첫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선도주자 만도. 한라 매출 9조 중 7조가 만도에서 나올 정도로 그룹의 핵심 기업이다. 특히 한국을 벗어나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에서 잇따라 대규모 물량을 따내며 세계 유수의 자동차 부품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기술의 만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설립된 지 50여 년이 넘었고요. 저희 주요 제품으로 말씀드리면은 제동, 현가, 조향 등 자동차의 아주 주요 부품이죠. GM, 포드, BMW,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세계 유수 기업에 저희 만도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과 거래를 트는 등 국외 매출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도는 한때 외국 자본에 팔려 거래처를 국외로 돌린 과정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한라 그룹으로 재편된 후 R&D 투자가 크게 높아진 만도. 특히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에 주력했다. 그동안 차량 안전 시스템은 안전벨트나 에어백처럼 사고 발생 이후의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었던 반면 AEB는 사고 발생 전 자동차 스스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앞에 진행하던 차가 갑자기 멈추긴다거나 그러면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면 그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제동 장치에 연결을 시켜서 이 인간이 하는 그 제동을 발생하는 시간보다 빠른 시간에 제동력을 발휘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이 첨단 시스템에 장착되는 레이더와 카메라 센서는 하루아침에 탄생한 것이 아니었다. 덤이라고 불리는 인체 모형이 없던 개발 초기 달리는 차의 충돌 대상으로 연구진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저 멀리서 올 때는 별로 위험하진 않은데 근처까지 오면 이제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간적으로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도 제가 만들고 제가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뭐 누가 또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행여나 오작동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실험하길 수십 번. 2014년 10년 만에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개발에 성공한다. 그리고 딱 세웠을 때는 약간 짜릿하기도 하고요. 제가 직접 개발했던 로직이기 때문에 짜릿합니다. 실제 딱 서면 짜릿합니다. 네. 차종도 여러 개 이제 양산을 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AEB 좋다, 안전해서 이거 좋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 때, 그럴 때 좀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도를 걸어왔던 정인영. 그 정신은 임직원들에게 150억 원의 유상증자와 100만 주 무상증여를 발표한 정몽원 회장의 통큰 결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사람을 귀히 여기라던 정인영의 기업가 정신이 지금도 한라그룹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정도경. 오늘날 한라그룹의 그게 이제 정도경의 이제 맥을 한라그룹이 입고 있는데 그거는 정인영 회장님한테서 나온 그 정도경. 사람이 뜻을 세우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기술 보국의 신념으로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의 중공업의 길을 개척한 정인영. 오늘의 한라를 만든 건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꿈을 향해 일어서고 또 일어선 불굴의 오뚜기 정신이었다. 현재는 저희가 올해 한 그룹 총 매출이 9조 2천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총 매출 20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기업, 또 사랑받는 기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저희가 선두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